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동화를 좋아하시나요? 그중 흥부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릴 때 무척이나 많이 읽었던 동화인데요. 모든 동화에 훌륭한 교훈과 좋은 뜻이 숨어 있듯 이 이야기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가난하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다리를 다친 제비를 만나게 되죠. 다친 제비를 안타깝게 여긴 흥부는 그의 다리를 고쳐주고 다시 돌려보내죠. 이에 감동한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는데요. 그 박씨에서 자란 박을 자르니 안쪽에서 엄청난 보물들과 곡식들이 쏟아져 나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나 동화들을 들으며 그래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세상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죠.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저를 낳던 중 돌아가셨어요. 원래 몸이 약한 탓에 힘들게 가진 아이였는데 출산 중에 결국 건강이 너무 악화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라며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죠. 비록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만 봤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까지 열심히 채워주었던 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저희 부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어느 날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사고를 당하셨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출동 가실 때마다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는데요. 사고 소식에 급하게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성민이 잘 부탁해요. 아이고, 살아야지. 어미도 없는 새끼를 두고 어떻게 눈 감으려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자식 앞세우게 해서 죄송해요. 저 생떼 같은 애를 두고 무슨 소리냐?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좀만 더 버텨라. 좀만 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사랑한다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수술실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곡소리가 제가 대기하고 있던 응급실 입구까지 들려왔어요. 이제 막 6살이 된 저는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가 우는 소리에 덩달아 엉엉 따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장례가 치러지면서 많은 분이 방문했어요. 특히 함께 근무를 나갔던 아버지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켜주지 못한 탓이라며 눈물을 보였죠. 어린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다 큰 어른들이 우는 것이 이상해서 멀뚱히 쳐다보았죠. 할머니, 아빠는? 아이고, 성민아. 아빠는 안 와? 아이고,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못 올 거야. 하늘나라 가면 이제 못 봐? 아이고. 이 할미가 우리 성민이 지켜줄게. 꼭 잘 키워줄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출동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시며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그런지 할머니와 사는 것은 금세 익숙해졌죠. 다만 아버지가 출근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집으로 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고 저도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구나. 그래서 다신 못 보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랑은 함께했던 추억이 많았기 때문인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어머니를 막연하게 그리워했던 거와는 달랐어요. 지나가는 놀이터에서도 문구점에서도 하다못해 짜장면 하나를 먹을 때도 아버지와 추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그러셨듯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그 빈자리를 최대한 채워주셨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시던 할머니는 저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애써주셨죠. 할머니께서 슈퍼를 운영하셔서 그런지 장사는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가게 뒤에 있는 집에서 지내면서 시간이 날 때는 슈퍼에서 숙제도 하고 일손도 도와드렸죠.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도 하고 산수 공부도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면서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소방관으로서 매우 명예롭게 일하셨지만 할머니는 제가 소방차에 관심만 보여도 학을 떼셨어요. 소방관은 절대로 안 된다고, 소방서 근처도 가지 말라며 저에게 늘 신신당부하셨죠. 소방관 다음으로 재미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슈퍼일을 돕는 거였는데 아마 손님들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귀엽게 봐주셔서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아유, 기특해라. 할머니 도와주는 거야? 할머니, 손주가 너무 착하네요. 어린 녀석이 벌써 아주 똘똘하네. 저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노는 대신 슈퍼로 달려왔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할머니의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훨씬 재밌었거든요. 할머니는 저에게 엄마도 아빠도 되어주셨어요. 때로는 오랜 세월을 지낸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저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선풍기 바람을 쐬는 철없는 아이도 되어주셨죠. 할머니랑 저, 이 세상에 단 둘뿐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할머니는 혹시나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을까봐 늘 걱정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성적을 잘 받아오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늘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친절하게 대한 덕은 결국 자신에게 쌓이게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다 소용없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민아. 착하게. 늘 어른들한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쁘게 부모 없어서 저렇게 자랐다는 둥 헛소리 못하게 하려면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반듯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어. 이 할미는 성민이에게 다른 건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게. 나중에 이 할미가 하늘나라에서 네 아버지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거면 된다. 저도 할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지 알았기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른들을 만나면 늘 공손하게 대했고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도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못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되새겼어요. 쟤들은 착하게 행동하지 못해 자신의 덕을 쌓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나는 저 아이들에게도 못되게 행동하지 않으며 나 스스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갈 거다 하고 말이죠. 할머니와 제가 살던 곳은 원래 길가에 저희 슈퍼 하나만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주변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 집이랑 건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가 새로워지는 게 그저 신기했는데 새로 생긴 건물에 큰 슈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장사가 어려워졌어요. 아무래도 상품이 훨씬 많은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가끔 학교 점심시간이나 하굣길에 아이들이 들려 간식거리를 사 먹기는 했어요. 그래도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죠.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연세가 드신 할머니는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살면서 이럴 거라는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점점 쇠약해져가는 할머니를 보는 게 마음이 아팠었죠. 그래도 어떻게 할머니와 할머니의 슈퍼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매일 가게를 쓸고 닫고 상품을 매대에 채우며 방문하는 몇 안 되는 손님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상냥하게 맞이했어요.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저희를 찾아주었던 단골 손님들은 그래도 한 번씩 일부러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운 전기기술 일을 틈틈이 나가며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죠. 무릎 수술도 받았지만 여전히 거동을 힘들어 하셨어요. 휠체어를 스스로 굴릴 힘도 없을 만큼 약해지셨기에 저는 종종 할머니를 업고 병원 산책을 하고는 했죠.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꼭 제가 어릴 때 저를 업고 다니던 것이 생각난다며 웃으셨어요. 어릴 때는 맨날 할머니가 나 돌봐줬었는데 이제 내가 돌봐주게 되었네. 드디어 나도 효도라는 걸 해보나?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이 할미가 오래 살아봤자 우리 성민이만 힘들 텐데 할미가 빨리 가야 할 텐데.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난 우리 할머니 내 유일한 가족인데 오래오래 살아서 나 돈 많이 벌면 호강시켜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할머니 슈퍼도 으리으리하게 딱 바꿔주고 집도 멋진 거로 하나 사고 편하게 쌩쌩 달리는 전동 휠체어도 사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슈퍼 일은 뒤로 미뤘어요. 슈퍼는 더 이상 수입이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신에 전기 기술 출장을 더 많이 다니며 할머니의 병원비를 겨우겨우 냈어요. 그나마 전기 기술 일은 출장을 다니면서 돈벌이가 좀 됐었기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더 이상 수술할 것도 없었고 치료도 그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는 거라며 상태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영양 결핍과 탈수 증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액을 맞춰주시는 거로 만족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말했듯이 할머니는 정말 제게 하나뿐인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져야 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때? 우리 성민이 왔어. 할미는 아주 건강하지? 치, 거짓말. 요즘 밥도 잘 안 먹는다며? 나이 드니까 영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어. 밖에 날씨도 좋고 꽃도 폈던데 오랜만에 나랑 데이트나 하러 갈까? 좋지. 우리 손주가 할미 어부바 해줄 텨. 그럼 우리 할머니 밥도 안 먹어서 너무 가벼워가지고 밖에 바람 불어서 날아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봐 이거. 엎인 줄도 모르게 가볍네. 오늘은 다녀와서 밥 많이 먹어야겠다. 어릴 때는 나보고 밥 안 먹는다고 맨날 잔소리하더니 할미 덕에 밥도 골고루 먹고 키도 이렇게 쑥쑥 크니까 얼마나 좋냐. 오늘은 내가 반찬도 올려줄 테니까 산책 다녀와서 밥 많이 먹자. 그려. 오랜만에 우리 손주랑 밥 좀 먹어보자.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 앞쪽에 산책로로 갔습니다. 양쪽으로는 잘 가꾸어진 나무들과 그 아래로는 예쁘게 피어난 꽃들이 있었죠. 그곳을 걸으며 일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뉴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며 걸었어요. 할머니, 우리 동네에 있던 산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너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종종 가던 곳이잖니? 맞아. 거기 산에도 예쁜 단풍도 많이 들었겠지. 거기 못 간 지도 오래됐다. 얼른 나와서 같이 가자. 그려. 어릴 때 우리 성민이가 좋아하는 하드 하나 챙겨서 얼음을 꽝꽝 얼려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기억나냐? 오랜만에 할머니와 오붓한 시간이었죠. 그때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성민아, 할미는 말이다. 네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아직도 기억난다고? 그려, 내가 다른 건 까먹어도 네 엄마가 너를 낳고 나서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은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병원 건물이 흔들리더라. 에이, 거짓말. 병원 건물이 어떻게 흔들려? 진짜요. 병원 건물이 막 흔들흔들 하면서 우렁차게 울어대던 놈이 천에 둘둘 싸져서는 잠들어 있는 것을 봤는디 어찌나 조그마한지 모른다. 헤, 와, 내가 그렇게 작았었단 말이야? 그려, 얼굴도 손도 발도 얼마나 작은지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부서질까. 할미는 네 아빠를 낳았는데도 네가 너무너무 작고 연약해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 처음 널 안아봤을 때도 기억이 난다. 그 작은 놈이 뭘 안다고? 할미가 안으니까 편안했는지 방긋방긋 웃는데 눈은 네 엄마를 똑 닮고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네 아빠 판박이었지. 그랬어? 그때부터 내가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너무 좋아했나 본데? 네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애가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나도 네 아빠도 처음에는 기쁘기보다 말리기 바빴다. 병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라고 하길래 겁도 많이 났었다. 나는 손주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둘이 잘 사는 게 낫다고. 그렇게 네 엄마를 말렸는데 그렇게 순하던 아이가 그때만큼은 고집이 얼마나 완강한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을 거라고 하더라. 자기는 벌써 알 수 있다고.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일지. 그렇게 고집을 부려 너를 낳았는데 나랑 네 아빠는 혹시나 네 엄마가 잘못되어서 너를 미워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했었다. 할머니, 이 할미는 네 엄마도 사랑했었거든. 네 아빠랑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말해줬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터라 며느리가 아니라 나한테도 딸 같은 아이였어. 그런데 너를 처음 만나고 나서 알았지. 네 엄마가 왜 그렇게라도 우겨서 너를 낳았는지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오려고 애썼는지. 네 그 초롱초롱한 눈에서 복숭아 같은 두 뺨에서 사랑스러운 미소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마도 없이 아빠까지 일찍 떠나고 이 할미도 너한테 마음 아플 일만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할머니 왜 그래? 괜찮아. 우리 좀만 더 힘내서 겨울에 눈 오는 것도 봄에 벚꽃 피는 것도 보고 여름에는 수박도 먹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피는 것도 봐야지.
앞으로 우리 볼 것도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데. 미안하다, 성민아. 미안해. 그래도 이것만은 알아줘라. 네 엄마도 아빠도 할미도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 아주 많이. 성민이 너는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할미에게도 세상 그 어떤 귀한 것을 내놔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 우리 예쁜 손주, 착한 손주. 할미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잊지 말어. 항상 착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알겠지? 할미는 그거면 된다. 우리 성민이가 누구한테도 미운 소리 듣지 않고 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면 된다. 그날 오후 산책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제가 식사를 가지러 간 사이 숨을 거두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살짝 미소를 지으신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게 하나뿐인 가족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상은 너무 잔인했고 야속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동안 다 납부하지 못했던 병원비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슈퍼를 정리해야 했어요. 슈퍼를 팔고서도 그동안 밀린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할머니를 돌보느라 일도 많이 하지 못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죠. 게다가 이제는 슈퍼에 딸려있던 집에서도 생활할 수 없어서 저 혼자 살 집도 구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얼마 되지 않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2명에서 이제는 1명으로 줄어든 짐들을 챙겨 처음 이사한 집의 문을 열던 날이 기억나요. 슈퍼 뒤에 딸린 집에서 살았던 데다가 할머니가 늘 틀어두시던 라디오와 손님과 말하던 소리, 그런 것들이 없는 집은 말 그대로 적막함 그 자체였어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만 감도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적막함, 외로움.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와 찍었던 가족 사진을 들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2번 다시 볼 수 없었던 하나뿐인 내 가족.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슬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저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인 삶에 익숙해져야 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일하고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도 들려줄 사람이 없었죠. 너무나 외롭고 공허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함께 슈퍼를 운영하던 때를 많이 떠올렸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슈퍼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를 임대하고 물건을 채우고 그럴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집에 혼자만 있으면 자꾸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았어요. 상쾌한 공기라도 쐬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집 근처에 있는 산을 등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와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동안은 산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갈 수가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산에 올라가자 그동안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상쾌한 기분을 잊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산 중턱을 지나자 목이 마르고 더워졌어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가 생각났는데 주변에는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 산 정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아보자. 다들 정상까지 오르면 목이 마르고 당도 떨어지고 힘든데 정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사 먹을 곳이 없었거든요. 시원하고 달달한 걸로 아이스크림이 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등산하기 좋아했으니까 이 정도 산에 오르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게다가 아이스박스와 하드 몇 개 정도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산에서 내려가 정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우선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구매했죠. 그리고 이전에 슈퍼를 운영할 때 물건을 넣어주던 아저씨에게 부탁해 아이스크림과 생수를 구입했죠. 생수는 집으로 가지고 와 작은 냉동실에 꽝꽝 얼렸어요. 그리고 매일 산 정상까지 올라가 아이스크림과 얼음물을 팔았어요. 유명한 산은 아니라 산을 오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말이 되면 통을 텅텅 비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무게도 한정적이고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우리 집 냉동실의 크기도 작아서 판매는 늘 고만고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즐거웠어요. 산을 오르니까 운동도 되고 땀을 흘리고 나면 뭔가 뿌듯함도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산 정상에서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과 얼음물을 팔면서 가끔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매일 산에 오르는 게 더욱 재밌었죠. 수입은 그저 그렇지만 그래도 저만의 사업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산에 오르는데 한 할머니께서 목발을 짚으신 채 힘겹게 산길을 타고 있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아이스박스도 입구의 슈퍼마켓에 맡겨둔 채로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목발을 짚으며 힘겹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거동이 불편하시던 우리 할머니 생각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위에 정상까지 가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정상까지 오르시려면 힘드실 텐데요. 허허,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할머니를 부축하며 산을 올랐어요. 그런데 중턱을 넘어서면서 할머니께서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죠. 더 이상 무리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꼭 정상까지 가고 싶다고 하셨죠. 업히세요. 저는 할머니 앞쪽에 무릎을 꿇고 등을 내어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서는 정상까지 가다가 큰일 나요.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업히세요. 아이고, 아니 청년, 나를 업고 어떻게 정상까지 간다고 그래? 괜찮아요. 제가 맨날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이랑 아이스크림 꽁꽁 얼려서 산 정상까지 메고 가서 팔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제가 맨날 업고 다녔어서 끄떡 없어요. 아니, 그래도 젊은 친구가 운동도 하고 좋죠. 일부러 헬스장 같은 곳에서 엄청 무거운 것도 든다는데 전 오히려 좋은걸요. 저 운동 도와준다는 셈 치고 업히세요. 아이고, 이거 나 때문에 오늘 장사도 못했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그럼 부탁할게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를 등에 업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저희 할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그렇게 겨우겨우 정상에 도착했어요. 와,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 말이요.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정상에 오르려고 하셨어요? 그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을 이어가셨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예전에 여기 산 정상에서 험한 일을 당했어. 비 온 지 얼마 안 된 후라 그런지 땅이 미끄러웠나 봐. 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길에 그만 다리가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그 뒤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날이면 이렇게 산에 오게 됐어. 근데 이제 나도 다리가 점점 안 좋아져서 그마저도 이렇게 힘들어져 버렸네. 이젠, 이젠 아들이 보고 싶어도 사진이나 들여다봐야 할라나 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힘든 몸을 이끌며 저를 돌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죠. 할머니, 저 여기 매일 오거든요. 아드님 생각나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야.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에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오늘 할머니랑 같이 산에 올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랑 이 산을 자주 다녔었어요. 오늘 할머니랑 산에 오르면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할머니랑 같이 산에 다녔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산에서 내려가면서 할머니는 오늘 자신 때문에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장사도 못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어떻게든 아이스크림과 얼음물 값을 다 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장사는 내일 또 해도 된다고 사양했죠. 할머니, 저는 오늘 돈보다 훨씬 값 나가는 것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넣어두시고 아드님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저랑 또 같이 산에 올라요. 라며 거절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할머니는 다시 산을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스박스를 내려놓고 다시 할머니와 산을 올랐죠. 할머니는 이전보다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는지 이제는 중턱까지도 채 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올랐죠. 한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는 길에 들었던 라디오에서는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예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저희는 이런저런 일상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가끔 산을 찾아오셨고,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올랐죠. 자네랑 있으면 마치 예전에 아들이랑 있을 때 같아. 저도요, 할머니랑 있으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랑 산에 올랐을 때 생각이 나요. 이런 장면이 무척이나 그리웠는데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렇다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산을 좋아했는데 예전에 다리 튼튼할 때 한 번이나 같이 가줄 걸 후회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라도 자네와 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그때 못 해봤던 것들을 하는 것 같구먼.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해서 저랑 이렇게 계속 산에 올라요. 하하하, 그러다 자네 쓰러지겠어. 나 때문에 매번 장사도 망치고. 에이, 망치다니요. 이런 시간은 한 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시간은 때로는 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허허, 거참, 젊은 친구가 반듯하고먼 아주. 매번 오실 때마다 할머니의 다리는 점점 안 좋아지셨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산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몇 주를 기다렸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죠. 저는 혹시나 할머니께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청년! 뒤를 돌아보니 저와 산에 오르던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다만 할머니는 그 사이 다리가 더 안 좋아지셨는지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오랜만이지? 네.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계속 할머니가 오시나 하고 기다렸거든요. 아이고, 갑자기 안 나타나서 깜짝 놀랐을 텐데. 미안해. 내가 다리가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골반뼈부터 다 닳아서 이제 걷기 힘들다고 하지 뭔가. 그래도 어떻게 안 되냐고 물었더니 지금 나이도 있고 수술하기에는 몸에 너무 부담을 줘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쉬면서 퇴원하고도 이렇게 휠체어 생활 중이야. 아이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프진 않으세요? 이제 좀 나아지신 거예요? 그래도 치료받고 하니까 아픈 건 좀 덜해, 이제. 여기는 우리 둘째 아들, 인사해. 할머니는 자신의 휠체어를 뒤에서 끌어주던 한 남성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 산에 오르실 때마다 직접 업고 정상까지 오르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별거 아닌걸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산에 오르면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어머니 업고 정상까지 다녀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 생각나실 때마다 이 산에 오시고는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제가 그렇게 말려도 꼭 고집을 부려서 오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해외에 있느라 어머니를 직접 말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다고 해도 어머니를 업고 정상까지 가는 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저는 친아들인데도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이렇게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그동안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뭘. 저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 쑥스러웠어요. 그러더니 두 분은 저에게 할 이야기도 있고 그동안 고마워서 밥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며 한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으리으리한 규모의 한 식당이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연못도 있고 우아한 노래도 흘러나왔어요. 자리를 안내받아 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고급스러운 음식이 끝도 없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우와, 그동안 자네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어림도 없겠지만 그래도 내 작은 정성이니까 받아줄게. 아니에요. 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점은 처음 와봐요. 우와, 음식도 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근데, 근데, 여기 너무 비싼 곳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시면 제가 제 먹은 목숨 내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보셨죠. 자네, 원래는 슈퍼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지? 네, 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저도 슈퍼 일을 도우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슈퍼라는 이미지가 할머니와 오랜 추억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 정겨움이 느껴지잖아요, 슈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저를 찾아온다는 느낌도 좋고 그냥 이래저래 왠지 저는 슈퍼가 참 좋더라고요. 하하, 어릴 때부터 슈퍼 운영을 해본 경력자구만. 게다가 이 정도 성실함이면 뭐 뭘 해도 잘할 거네, 자네는. 그렇게 좋게 봐주시다니 감사해요. 그래서 말인데 자네 그 산 입구에서 슈퍼를 운영해보면 어떤가? 네?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저에게 슈퍼를 운영하라고 하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정상까지 나를 업고 나르느라 그 고생을 하고 그날 장사도 못해서 손해까지 끼쳤는데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 내 덕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더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네.
그래서 자네한테 꼭, 반드시 꼭 보답하고 싶었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드님께서 웬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뭔가요? 그래서 내가 자네 꿈이 나중에 슈퍼를 운영하는 거라는 것을 듣고 등산로 입구에 있는 가게를 하나 샀네. 마침 그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가 매물을 내놨더군. 가게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계약자는 자네로 하고 싶어 아직 마무리는 짓지 않았네. 원래도 음료랑 과자를 팔던 곳이라 인테리어도 크게 필요하진 않을 듯하고 가게 리모델링까지 내가 맡아서 해주겠네.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이게 무슨? 하하, 많이 놀랐을 거야. 자네가 아까 이 식당이 정말 좋다고 했었지. 사실 이 식당은 내가 운영하는 곳일세.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음식점이 수없이 많지. 우리 음식점 이름으로 마트나 홈쇼핑, 백화점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 노인네가 살 날은 얼마 안 남고 돈은 이렇게 많아서 이왕 이렇게 많은 돈 좋은 데라도 써보지 싶어서 제안한 거네. 그러니 부담 갖지 말어. 자네의 장사에 대한 열정과 그 성실함에 투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받은 것들은 앞으로 가게 운영하면서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우리 집은 이미 돈이라면 다들 여유 있게 쓸 만큼 차고 넘쳐. 나한테 받은 것이 고마워 꼭 갖고 싶다면 자네가 나에게 선한 마음을 베푼 것처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게. 난 그거면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음식 브랜드의 대표님이었어요. 지금은 자식들이 그 경영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지만 음식점에서 브랜드가 되기까지 직접 두 발로 뛰며 사업을 일으킨 분이셨죠.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해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뭔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이름의 가게가 생기다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죠. 할머니의 도움으로 등산로 입구에 있던 허름한 가게는 깔끔한 편의점으로 변신했어요. 저는 가게 앞에 돌아가신 제 친할머니의 성함을 넣어 옥순 슈퍼라는 이름을 적었죠.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 하늘에서 잘 보고 있지? 할머니 말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기회도 얻게 되었어. 이제 예전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슈퍼 사장님이 되었어. 할머니, 앞으로도 착하고 성실하게 할머니가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잘 지켜봐줘. 등산로 입구에 하나 있는 편의점이라 그런지 가게는 무척이나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둘째 아들로부터 부고를 듣게 됐죠. 무거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장례식장으로 걸음했어요. 빈소를 찾아가니 가족들이 다들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성민군, 드디어 뵙게 되네요. 어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성민 씨,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동안 할머니께서 산에 다녀오시면 가족들에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제가 정상까지 업어드렸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저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올라가는 길에 무엇을 보고 오늘은 어떤 꽃을 봤는지 등등 회사 운영 외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별다른 취미생활도 없으셨던 할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오면 무척이나 즐거워하셨다고 해요. 비록 등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에 오르며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또 가족들과 나누며 한동안 멀어졌던 가족들 사이에서도 제 덕분에 이야기꽃을 피웠다고요. 그러면서 다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저희 할머니도 그리고 함께 등산했던 할머니도 모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본다면 무척이나 뿌듯해 하실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슈퍼를 운영하는 중이에요. 장사는 생각보다 손이 가는 부분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즐거워요. 예전에는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 했는데 이상하게 산 입구까지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슈퍼에 출근하는 것은 지치지 않아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저는 산에 오는 게 즐겁고 재밌어요. 또 슈퍼를 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너무 즐겁네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가족들에게 가게에 써주신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다들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할머니의 뜻이니까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한테서 돈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번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어요. 부자가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지만 제 한 몸 건사하기에는 여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여유 있는 대로 틈틈이 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기금으로 보냈어요.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도시락 봉사에 참여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도시락을 나누어주는 일도 하게 됐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프거나 다친 소방관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한 기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조금 더 힘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 컵라면, 쪼꼬바 등을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소방서에 종종 보내드려요.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동료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바르게 자랐냐며 대견해 하세요. 아직 인생에 대해 논하기에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나름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왔기에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드리고 싶어요. 가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손해보는 짓이다 이야기해요.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착한 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우수수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며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챙기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착한 마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의 착함과 성실함이 저에게 이런 행운을 안겨주었듯 오늘 베푼 당신의 친절이 내일 무엇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